네, 안녕하세요. 8월 10일 일요일입니다. 금요일에 멤버십 수익률 보시면요. 코이브에서 5%가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은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파가야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파가야 테크놀로지스 매수 매도의 기준으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파가야는 6월 30일 날 최초로 추천을 드렸었고 이후 9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배 가까이 수익률이 났죠. 그래서 추천 이후에 두 번의 대시세가 있었고요. 결국 27거래일 만에 두 배를 달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6월 30일 날 이날 추천을 드렸고요. 이날 이제 갭 상승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장중에 25%, 26%까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조금 더 오르다가 이제 꺾였고요. 그래서 항상 라운드 피겨에서는 이렇게 조정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 그리고 며칠 전에 이렇게 엄청난 폭등을 한번 해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목 선택과 매수 매도의 기준,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제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이 오를까? 뭐가 오를까 이거죠. 두 번째는 언제 매도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이제 보통은 이제 수익이 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 세 번째는 물려 있는 상태에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죠. 하지만 이제 이상하게도 언제 매수할까? 얼마를 더 추가 매수할까? 이런 질문은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관리 방법이라고 써 놨는데요. 이 관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추가 매수, 그다음에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파가야 일봉 차트가 있는데요. 차트를 복잡하게 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은 심플하게 좀 단순화시켜 가지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차트를 단순히 보되 중요한 부분을 빼놓지 말고 정확히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과매수 시에 과매수 사인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과매도가 나오면 또 매수를 하고, 요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첫 매수 이후에 내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결국에 이제 매수, 분할 매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리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추세선인데요. 이제 추세선을 긋는 방법은 뭐 개인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캔들이 이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의 사이클을 구간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왔죠.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그럼 요게 이제 저점이 형성이 되는데요.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해 놓고 한번 또 시세가 나고 또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또 하나의 기준점이 되겠죠. 여기가 저가, 여기가 고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고가와 저가의 중간 정도에다가 점을 찍고요. 이 기준선 최초 시점하고 이제 연결을 해 주는 거죠. 이제 그 연장선이 하나의 추세선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또 이제 캔들이 계속 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시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잠잠하다가 여기서 한번 또 큰 시세가 나죠. 그러면은 이 고점과 저점을 또 연결해서 그 이전의 기준점이 되죠.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선을 또 하나 그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은 사이클이 한번 끝나면 새로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각도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도가 이제 추세선의 각도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그게 인제 캔들 차트에서 기하급수적인 그런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좋은 차트의 조건, 좋은 종목을 찾는 조건은 뭐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요렇게 인제 답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일직선으로 상승하는 거. 요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상승하는 차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 정배열 상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일선, 그다음에 21선, 그다음에 60일선, 120일선이 이렇게 나란히 순서대로 위치해 있는 요런 거를 인제 완전 정배열 상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세가 난 후에 조정이 끝나고 대박형 캔들이 나오는 그런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나서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조정이 끝나고 다시 또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캔들을 바가지형 대박형 캔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런 게 나오는 차트가 좋은 차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제 개미들이 이거를 인제 알고도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찔끔찔끔 오르는 것 같죠. 그래서 개미들이 좋아하는 급등이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거죠. 나는 굉장히 급등을 먹고 싶고 빨리 먹고 싶고 많이 먹고 싶은데 요런 종목은 기다리기가 지루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인제 완전 정비할 상태에서는 캔들이 항상 위에 있기 때문에 항상 고점으로 이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높아 가지고 추락할 것 같다.'라는 거죠. '여기 고점 같은데 잡아도 되나?' 요렇게 망설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제 조정이 끝나고 대박이 나오는 요 시점에서도 이게 인제 꼭지에서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끝물이다.' 요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하지만 시세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적으로 반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도요. 정말 많은 시세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선 밑에서 캔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아까 인제 추세선을 그어 놨는데요. 추세선 밑에서 캔들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단순히 가격만 보고 이전의 가격보다 너무 높으니까 '높아서 못 산다.' 이런 논리는 적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선 밑에 있다면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계속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고점 돌파 후 여기가 고가 같죠. $20를 인제 넘어간 요 시점에서 고가 같지만은 결코 고가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추세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추세선을 상방으로 강하게 이탈을 했습니다. 갭을 띄웠죠. 그리고 인제 쭉 올라가면서 인제 다 매물이 쏟아지면서 꺾이는 그런 지점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음봉이 뜰 때 요때가 인제 매도 타이밍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멤버십 영상에서도 요 3 일간은 매도 사인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 후에 추세선에 근접하게 되면 이렇게 대박형 요런 캔들 또는 이제 오프쇼 패턴 요런 걸 확인하고서 다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요건 이제 시세가 죽은 게 아니고 2차 시세를 준비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동안은 또 매수 사인을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인제 하루 관망하고 이렇게 인제 폭등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제 누가 봐도 여기는 추세선을 많이 벗어나 있는 과매수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꼬리를 달게 되는 거고요. 종가 무렵에 요런 것도 쪼금씩 인제 주워 담으면 시세가 날 때 수익을 인제 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파가야를 매매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은 일단 첫 번째는 어설픈 인과관계보다는 확실한 무언가를 지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뭐 커뮤니티 같은 데 많이 들어가 보시면은요. A는 B다식의 그런 인과관계를 이제 억지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주식의 어떤 모든 현상들이 차트에 있는 모든 현상들이 어떤 인과관계만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게 인제 파가야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 그래서 인제 매출액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또 흑전을 이제 두 번째지만 또 유지를 하고 있고 실적 발표가 또 나왔죠. 그래서 요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주가 이것만으로도 이런 요소만으로도 주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실적이 오르면 주가도 오른다. 요런 이제 단선적인 인과관계 요런 거에 매몰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보통은 이제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오르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은 이제 뒤통수를 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이던스에 따라서 반대 변수가 생기는 경우도 허다해요.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안 좋아요. 나중에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실적은 별로 안 나왔는데 향후 미래의 가이던스가 좋다. 이래 가지고 또 주가를 올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그다음에 흑전 후에 유지를 하는 요런 이제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파가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엄청난 돈을 벌어 가지고 이렇게 두 배 시세를 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시세랑은 또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제 흑점 플러스 정배열, 완전 정배열이죠. 완전 정배열 차트는 단기적으로 최상급의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것저것 꼬투리 잡아서 목표가를 낮추고 내리꽂아 버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어떤 요소가 있다면요. 깔 게 별로 없는 종목은 시세가 조만간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매수 시그널 캔들 패턴 이후에 하루 이틀 주춤할 때 비중을 얼마나 태우는지 보면 고수와 초보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 시그널이 되는 그런 캔들 패턴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인제 요런 대박형이 될 텐데요. 대박형이 나왔는데 요 다음 날 '왜 안 가고 음봉이 나왔지? 그다음 날도 또 떨어졌네?' 요렇게 인제 의심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대박형에서 꼬리가 없이 세 번째 캔들이 꼬리 없이 양봉이 나와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가가 11% 까지 나왔죠. 하지만 이제 다음 날은 좀 지지부진하고 또 그다음 날은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여기서 털고 나간다든지 손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보다 하루 이틀 쉬었다가 올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가장 견디기 어려운 자리죠. 왜냐하면 나는 좀 확신을 하고 들어갔는데, 공부를 하고 들어갔는데, 공부한 거랑 실전이 좀 다르게 나올 때 가장 힘든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내 확신이 흔들릴 때죠. 그래서 이 벽을 넘어서야지만 초보에서 중수 고수로 가는 그 마지막 관문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 번이 어렵지, 한 번의 고비를 눈 딱 감고 매수를 해 보면 보는 눈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공부 자료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교훈 알아봤고요. 오늘은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파가야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